김영호 35 대전. 대기업 합격 통보를 받던 그날을 영호 씨는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합니다. 찢어지게 가난했던 집안의 장남으로 태어나 오직 성공만이 가족을 일으켜 세울 길이라 믿었죠. 번듯한 사원증을 목에 걸고 여의도 빌딩 숲을 향하던 첫 출근길. 그의 가슴은 터질 듯한 희망과 포부로 가득 찼습니다. 이제 다 잘 될 거야. 내가 우리 가족 호강시켜 줄 거야. 그 다짐 하나로 영호 씨는 앞만 보고 달렸습니다. 새벽 6시 첫 차를 타고 출근해서 밤 10시 막차를 타기 일쑤였죠. 주말에도 기어이 회사에 나가 밀린 보고서를 쓰고 다음 주 업무를 준비했습니다. 선배들은 김 대리, 자네 그러다 쓰러져 했지만 영호 씨는 씩 웃으며 괜찮습니다. 아직 젊고 팔팔한데요. 뭐 하고는 다시 모니터 속으로 파고들었습니다. 회사는 그의 열정과 노력을 알아봤습니다. 입사 5년 만에 대리로, 다시 3년 뒤에는 과장으로 승진하며 탄탄대로를 걷는 듯했죠. 부모님은 아들이 가져다주는 쌀과 용돈에 감격했고, 아내는 그 고단한 뒷바라지를 묵묵히 해냈습니다. 우리 영호 씨 고생이 많지? 얼른 쉬어. 따뜻한 물 받아놨어. 아내의 그 말이 영호 씨에게는 세상 어떤 보약보다도 큰 위로였습니다. 그런데요, 이상하게도 그 따뜻한 말 한마디가 때로는 가슴 한구석을 시리게 만들었습니다. 처음에는 아내의 생일도 아이의 유치원 발표회도 이번 한 번쯤이야 하고 넘겼습니다. 중요한 프로젝트 마감일이었으니까요. 승진하면, 이번 프로젝트만 성공하면 다음번엔 꼭 같이 시간을 보내리라 다짐했습니다. 하지만 다음번은 좀처럼 오지 않았습니다. 늘 더 중요한 업무가, 더 급한 보고서가, 더 무거운 책임감이 그의 발목을 잡았습니다. 아이가 아파 밤새 열이 펄펄 끓을 때도 영호 씨는 밤늦게 들어와 새근새근 자는 아이의 이마만 짚어보고는 다음날 새벽 출근길에 올랐습니다. 아빠, 내일은 나랑 놀아줄 수 있어. 5살 아들의 맑은 눈망울이 그를 올려다볼 때마다 가슴이 저릿했지만, 미안하다 아들, 아빠는 회사에 가야 해. 다음에 꼭 놀아줄게. 그 말을 하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게 시간은 강물처럼 흘러갔습니다. 영호 씨는 부장으로 승진했고, 그의 이름 앞에는 늘 성실함의 대명사, 일 잘하는 김 부장이라는 수식어가 따라붙었습니다. 회사의 중요한 순간마다 그는 언제나 맨 앞줄에 서 있었고, 위기가 닥쳤을 때도 가장 먼저 팔을 걷어붙였습니다. 주변에서는 그를 성공한 직장인이라 칭송했고, 그는 스스로도 그렇게 믿었습니다. 가정에서는 든든한 가장, 회사에서는 없어서는 안 될 인재, 완벽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왜일까요? 가끔 잠 못 드는 밤이면 문득문득 알 수 없는 불안감과 텅 빈 공허함이 그의 마음을 잠식했습니다. 내가 지금 잘하고 있는 걸까? 혹시 무언가 아주 중요한 것을 놓치고 있는 건 아닐까? 하지만 곧바로 고개를 흔들었습니다. 무슨 소리야? 정신 차려, 김영호. 다 가족을 위해서, 우리 모두를 위해서 하는 일인데 성공만이 답이야. 그는 다시 스스로를 채찍질하며 회사로 향했습니다. 그의 인생은 그렇게 멈추지 않는 경주와도 같았습니다. 김영호 부장의 삶은 겉으로 보기에는 완벽한 성공 서사였습니다. 숱한 위기와 변화의 물결 속에서도 그는 언제나 회사의 핵심 인재로 살아남았고, 굵직한 프로젝트들을 성공으로 이끌었습니다. 그의 손을 거친 제품들은 시장에서 돌풍을 일으켰고,
그의 이름은 임원 후보군에도 오르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역시 김 부장이야. 자네 덕분에 이번에도 한숨 돌렸어. 사장님의 격려와 동료들의 부러움 섞인 시선은 그의 어깨를 으쓱하게 만들었습니다. 술자리에서는 늘 그가 주인공이었고 모두 그의 성공담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하지만 그 화려한 성공의 이면에는 가족들과의 보이지 않는 균열이 깊어지고 있었습니다. 아들은 이제 훌쩍 자라 대학생이 되었지만 아빠와는 좀처럼 눈을 마주치려 하지 않았습니다. 아빠, 언제 와요? 하며 목 빠지게 기다리던 어릴 적 그 아들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대신 돌아오는 건 무미건조한 대답뿐이었죠. 용돈 보내드렸잖아요. 혹은 아빠는 회사 일에만 관심 있잖아요. 아들의 말은 비수처럼 영호 씨의 가슴을 파고들었습니다. 딸은 그나마 다정했지만 아빠가 아닌 엄마와 더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아빠는 늘 바쁘시니까요. 딸의 그 말에 영호 씨는 할 말이 없었습니다. 그가 딸의 재롱을 보듬어 줄 시간은 늘 회사에 빼앗겼으니까요. 가장 아팠던 건 아내와의 관계였습니다. 젊은 시절 서로의 눈빛만 봐도 마음을 알던 부부는 어느새 동거인처럼 변해버렸습니다. 영호 씨는 퇴근 후 넥타이를 풀며 밥 줘 한마디를 내뱉는 무뚝뚝한 남편이었고, 아내는 묵묵히 밥상을 차리는 침묵의 그림자 같았습니다. 함께 여행을 가거나 오붓하게 식사하는 일은 사라진 지 오래였습니다. 어느 날 아내가 조심스럽게 꺼냈던 말이 떠올랐습니다. 여보, 우리 결혼기념일인데 영화라도 한 편 볼까요? 그때 영호 씨는 눈앞에 서류를 넘기며 무심하게 대답했죠. 지금 그럴 때가 아니잖아. 회사 일이 산더미인데 내년에 꼭 가자고. 그 내년은 영원히 오지 않았습니다. 아내의 얼굴에 스치던 실망감, 그 차가운 표정을 영호 씨는 애써 외면했습니다. 가족들은 점점 더 그를 외딴 섬처럼 고립시켜 갔습니다. 영호 씨는 홀로 밤늦게 퇴근에 빈집에 불을 켜는 것이 익숙했습니다. 이미 잠들어버린 가족들의 방문 앞에서 그는 한숨을 쉬곤 했죠. 다 내가 잘 되라고 하는 일인데 왜 아무도 알아주지 않을까? 그는 혼자서 술잔을 기울이며 되뇌었습니다. 자신은 가장으로서 의무를 다했을 뿐인데 왜 일이 외롭고 쓸쓸할까요? 회사의 모든 사람들은 그를 인정하고 존경했지만 정작 가장 중요한 가족들은 그에게서 멀어져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을 이해하지 못하는 가족들에게 서운함을 느끼기도 했습니다. 내가 이렇게 고생하는 건 다 너희들 때문인데. 그러나 이내의 그 생각은 스스로를 갉아먹는 칼날이 되어 돌아왔습니다. 정말 그 모든 것이 가족을 위한 일이었을까요? 아니면 성공이라는 가면 뒤에 숨어 자신의 불안감을 채우려는 이기심이었을까요? 그는 답을 찾지 못한 채 또다시 내일의 업무를 위해 잠을 청했습니다. 그의 가슴 속에는 알 수 없는 먹구름이 점점 더 짙어지고 있었습니다. 김영호 부장, 자네도 이제 50 중반이야. 젊은 친구들에게 기회를 줘야지. 어느 날 상무님의 호출을 받고 들어간 자리에서 영호 씨는 청천벽력 같은 말을 들었습니다. 35년간 몸 바쳐 일했던 회사에서 이제는 짐이 되고 있다는 싸늘한 통보였습니다. 젊은 친구들에게 기회, 내가 젊음을 바쳐 이 회사를 여기까지 키웠는데 배신감과 서러움이 치밀어 올랐지만 그는 애써 침착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아직 할 일이 많습니다, 상무님. 저 김영호는 아직도 건재합니다. 하지만 현실은 냉정했습니다. 그를 믿고 따르던 부하 직원들은 어느새
젊은 팀장들 아래로 배치되었고 그의 자리는 점점 더 주변부로 밀려났습니다. 중요 회의에서도 그의 의견은 묵살되기 일쑤였고 새로운 프로젝트에서는 그를 빼놓고 진행되는 경우가 잦아졌습니다. 김영호 부장님은 워낙 고인물이시라 요즘 트렌드는 잘 모르실 겁니다. 뒤에서 들려오는 웅성거림은 비수처럼 심장을 찔렀습니다. 그는 자신이 투명인간이 되어가는 기분을 느꼈습니다. 존재 자체가 부정당하는 듯한 끔찍한 고통이었습니다. 회사를 위해 모든 것을 바쳤는데 돌아온 것은 차가운 외면뿐이었습니다. 어느 날 퇴근길 멍하니 지하철을 타고 가다 문득 옆자리에 앉은 노년의 남자를 보았습니다. 허름한 차림에 축 늘어진 어깨, 어딘가 모르게 쓸쓸해 보이는 뒷모습. 저게 바로 내 미래인가? 영호 씨는 섬뜩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그는 젊은 시절 가족을 위해, 회사를 위해 헌신하면 노후는 보장될 거라 믿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달랐습니다. 회사 생활 35년, 그의 손에 남은 것은 퇴직금 몇 푼과 불안한 미래, 그리고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쓸쓸함 뿐이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문을 열었지만 역시나 적막함이 그를 맞이했습니다. 아들은 이미 자취를 시작했고 딸은 해외 유학을 떠난 지 오래였습니다. 아내는 거실 소파에 앉아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지만 그가 들어와도 눈길 한번 주지 않았습니다. 오늘 회사에서 있었던 일인데 조심스럽게 말을 꺼내려 했지만 아내는 그저 응 하고 짧게 대답하며 채널을 돌릴 뿐이었습니다. 그는 더 이상 말을 이을 수 없었습니다. 그들은 같은 공간에 있었지만 이미 수십 년 전부터 서로 다른 세상에 살고 있었던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낯설고 이질적인 기분. 그는 문득 오래전 자신이 좋아했던 시를 다시 읽어보았습니다. 삶은 나에게 무엇을 주었는가? 그리고 나는 삶에 무엇을 주었는가? 시의 구절 하나하나가 그의 가슴을 후벼 팠습니다. 그동안 그에게 삶은 회사 그 자체였습니다. 회사에서의 성공이 곧 삶의 성공이라 여겼습니다. 하지만 이제 회사는 그를 버리려 합니다. 그렇다면 그의 삶은 실패한 것일까요? 그는 도대체 무엇을 위해 그렇게 열심히 달렸던 걸까요? 그의 지난 35년이 통째로 부정당하는 듯한 절망감에 휩싸였습니다. 거울 속에 비친 자신의 얼굴은 주름 가득하고 지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낯선 사람의 얼굴을 마주한 듯 그는 깊은 상실감에 빠져들었습니다. 결국 영호 씨는 회사에서 나왔습니다. 35년이라는 긴 세월을 바쳤지만 마지막은 너무나도 허망하고 쓸쓸했습니다. 퇴직금 통장을 받아들고 회사 문을 나서는 순간 그의 눈에서는 뜨거운 눈물이 왈칵 쏟아져 내렸습니다. 분노와 서러움, 그리고 막대한 상실감이 뒤섞인 감정의 파도였습니다. 나는 무엇을 위해 살았던가? 이 질문은 그의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영호 씨는 처음에는 무엇을 해야 할지 몰라 방황했습니다. 새벽에 눈이 떠져도 갈 곳이 없었고 낮에는 무료함에 몸부림쳤습니다. 늘 손에 쥐고 있던 핸드폰은 더 이상 업무 전화로 울리지 않았고 그의 스케줄은 텅 비어버렸습니다. 그는 거실 소파에 앉아 멍하니 텔레비전을 보거나 무료하게 산책을 했습니다. 그러다 문득문득 과거의 기억들이 파편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어린 아들이 아빠, 나랑 로봇 조립해줘 하고 졸랐을 때 아빠 지금 바빠 나중에 하며 대충 넘겨버렸던 기억. 아내가 정성껏 차려준 저녁 밥상을 회사에서 먹고 왔다며 밀쳐냈던 날.
친구들과 함께 떠나려 했던 젊은 날의 배낭여행 계획을 돈 벌어야지 하며 뿌리쳤던 순간, 홀로 계신 어머니가 병원에 입원했을 때 회사 일이 너무 바빠서 라며 병문안도 제대로 가지 못했던 죄책감, 셀 수 없이 많은 후회의 순간들이 영화 필름처럼 그의 눈앞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때 내가 조금만 더 시간을 냈더라면, 조금만 더 가족들의 이야기에 귀 기울였더라면, 조금만 더 나 자신을 돌아봤더라면, 그랬더라면 지금 이토록 공허하고 아프지는 않았을 텐데. 그는 주먹으로 가슴을 치며 소리 없는 오열을 터뜨렸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후회하고 울부짖어도 시간은 되돌릴 수 없었습니다. 이미 상처받은 가족들의 마음은 쉽게 치유되지 않았고, 잃어버린 젊은 날의 꿈들은 다시 찾을 수 없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아내와 마주 앉아 묵묵히 밥을 먹다가 영호 씨는 용기를 내어 말했습니다. 여보, 미안해. 내가 그동안 너무 회사 일에만 빠져서 당신하고 아이들한테 너무 소홀했어. 아내는 숟가락을 내려놓고 아무 말 없이 영호 씨를 바라보았습니다. 그 눈빛에는 원망도 분노도 아닌 그저 오랜 세월에 지친 피로감만이 서려 있었습니다. 이제 와서 그런다고 뭐가 달라져요. 이미 다 지나간 일인걸요. 아내의 차분한 한마디는 비수보다 더 아프게 그의 심장을 꿰뚫었습니다. 영호 씨는 뒤늦게나마 아들의 결혼식에서 축사 대신 진심을 담은 편지를 읽어주려 했고, 딸에게는 용기를 내어 자주 연락했습니다. 아내와는 주말마다 둘이서 가까운 곳으로 산책을 가고, 가끔은 손을 잡고 시장을 거닐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노력에도 불구하고 잃어버린 35년의 시간은 좀처럼 채워지지 않았습니다. 그의 가슴 속에는 여전히 깊은 후회와 아쉬움이 큰 덩어리로 남아 있었습니다. 그의 인생은 헌신이라는 이름으로 가려진 수많은 후회들로 점철된 쓸쓸한 페이지였습니다. 인생은 단 한 번뿐인 여정입니다. 한 곳에 모든 것을 바치는 헌신도 중요하지만, 지나고 나면 되돌릴 수 없는 소중한 순간들을 놓치지는 않았는지 돌아볼 때입니다.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하는 지금 이 순간, 자신만의 행복을 찾는 균형 있는 삶이 진정한 성공임을 잊지 마세요. 우리 모두 후회 없는 삶을 살아갈 용기를 응원합니다.